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학 장 박사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마다 그 가격에 세금이 붙어 있다는 건 다들 아시죠? 법적으로는 보통 가게 주인이 세금을 낸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그 세금 부담을 모두 가게 주인이 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부분균형 분석이라는 아주 강력한 도구를 써서요, 이 세금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조세의 귀착 문제를 아주 쉽고 명쾌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편의점에 가서 시원한 음료수 하나를 삽니다. 그 가격표에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금이 숨어 있거든요. 법적으로는 편의점 점주님이 이 세금을 내야 해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어쩌면 점주님은 음료수 가격을 살짝 올려서 그 세금 부담을 우리 소비자에게 실적 넘기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칠 내용의 핵심입니다. 네, 바로 이 지점에서 조세의 귀착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법에 누가 세금을 내라고 정해져 있는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그 세금 때문에 실질적으로 누가 손해를 보는지, 누구의 주머니가 더 가벼워지는지를 분석하는 거죠. 그걸 바로 조세 귀착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세금 부담이라는 수수께끼를 풀기 위한 여정 한번 시작해 볼까요? 먼저 분석의 기본 틀을 좀 살펴보고 실제 세금이 부과됐을 때 시장이 어떻게 출렁이는지 그래프로 생생하게 따라가 볼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의 열쇠를 쥔 탄력성의 정체를 파헤치고 시장에 경쟁자가 하나도 없는 독점 시장의 경우까지 본 다음에 깔끔하게 핵심 정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조세 귀착을 분석하기 위한 우리의 강력한 무기죠. 부분균형 분석이 대체 뭔지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경제를 분석할 때요, 숲 전체를 한 번에 보는 방법이 있고 나무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사용할 부분균형 분석은 후자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음료수 시장에 세금이 붙었다? 그럼 다른 건 다 있고 오직 음료수 시장 하나에만 현미경을 들이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에만 집중하니까 세금의 효과를 아주 명확하고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실제로 생산자에게 세금을 딱 부과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래프를 통해서 생생하게 한번 들여다보죠. 자, 이 그래프를 보세요. 아직 세금이라는 불청객이 나타나기 전 아주 평화로운 시장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사고 싶어하는 양, 즉 수요 곡선 D와 기업들이 팔고 싶어하는 양, 공급 곡선 S가 정확히 만나는 저 E0 지점에서 균형이 딱 잡혀 있죠. 이때 가격이 P0, 거래량이 Q0가 되는 아주 이상적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부가 나타나서 생산자에게 음료수 한 개 팔 때마다 T1씩 세금 내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생산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비용이 늘어난 셈이죠. 예전이랑 똑같은 이윤을 남기려면 이제 모든 가격에 T1씩을 더 받아야만 합니다. 그 결과 공급 곡선 전체가 정확히 세금 액수인 T만큼 수직으로 위로 쭉 평행 이동해서 S1이 되는 거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공급 곡선이 위로 움직였다는 건 가격이 오른다는 뜻인데, 그럼 소비자가 내는 돈이랑 생산자가 세금을 내고 나서 실제로 자기 주머니에 넣는 돈이 서로 달라지는 걸까요? 와, 바로 그겁니다. 아주 정확하게 핵심을 짚었어요. 슬라이드를 한번 보세요. 새로운 공급 곡선 S1과 원래 있던 수요 곡선 D가 만나는 새로운 균형점 E1이 만들어지죠. 이 지점에서 우리 소비자들은 P1이라는 더 비싼 가격을 내게 되고요. 생산자는 일단 P1을 받아서 정부에 세금 T를 내고 나면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P2가 되는 겁니다. 결국 소비자가 낸 돈 P1과 생산자가 받은 돈 P2의 이 차이가 정확히 세금 T가 되는 거죠. 이 슬라이드가 모든 결과를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뜯어볼까요? 소비자는 원래 P0만 내면 됐는데 이제 P1을 내야 해요. 이 늘어난 부담이 바로 저 주황색 사각형 A입니다. 생산자는 원래 P0를 받았는데 세금 떼고 나니 P2만 받게 됐죠. 이 줄어든 몫이 바로 초록색 사각형 B고요. 이 둘을 합친 A 더하기 B가 바로 정부가 걷어가는 총 세금 수입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세금 때문에 거래 자체가 줄어들면서 원래 사회가 누렸어야 할 이득의 일부가 아예 공중으로 사라져버려요. 바로 저 회색 삼각형 C와 D, 이걸 경제학에서는 사회적 후생 손실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만약에 말이죠.
세금을 생산자가 아니라 소비자한테 직접 부과했다면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경제학적인 결론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이번엔 수요 곡선이 세금만큼 아래로 이동해서요.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내는 가격, 생산자가 받는 가격, 거래량까지 결과가 정확히 똑같이 나옵니다. 법의 잣대와 경제의 잣대가 이렇게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죠. 자, 그럼 도대체 무엇이 소비자 부담과 생산자 부담의 비율을 결정하는 걸까요? 드디어 오늘 강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탄력성입니다. 이 두 그래프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왼쪽처럼 수요 곡선이 완만하게 누워 있죠? 이걸 수요가 탄력적이다라고 해요.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소비자들이 에이, 비싸네, 안 사, 다른 거 사지 뭐 하고 쉽게 떠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러면 생산자가 가격을 함부로 못 올리니까 세금 부담을 더 많이 질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오른쪽처럼 수요 곡선이 가파르게 서 있죠? 이건 비탄력적이라고 합니다. 필수품처럼 가격이 올라도 소비자들이 어쩔 수 없이 사야만 하는 경우죠. 이럴 땐 생산자가 어차피 살 거잖아 하면서 가격을 쑥 올려서 세금 부담을 소비자에게 쉽게 떠넘길 수 있는 겁니다. 이 원리를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요. 세금은 마치 폭탄 졸리기 게임 같은 거예요. 더 피하기 어려운 쪽, 즉 가격 변화에 더 둔감한, 다시 말해 더 비탄력적인 쪽이 이 폭탄을 더 많이 맞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조세 귀착의 대원칙이에요. 이 원리를 머릿속에 확실하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아주 극단적인 사례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왼쪽 그래프를 보세요. 수요 곡선이 완전 수직선이죠?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생명과 직결된 약 같은 거예요. 가격이 얼마가 되든 무조건 사야 하죠? 이럴 땐 생산자가 세금 전액을 그냥 얹어버립니다. 그래도 소비자는 사니까요. 그래서 소비자가 세금을 100% 다 부담하게 됩니다. 반대로 오른쪽처럼 공급 곡선이 수직, 즉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라면 어떨까요? 토지처럼 양이 딱 고정된 경우가 그렇죠. 이때는 공급자가 세금을 피할 방법이 아예 없기 때문에 생산자가 세금을 100% 다 뒤집어 쓰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경쟁이 아주 치열한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했는데요. 만약에 시장에 경쟁자라고는 하나도 없는 독점 기업이라면 이 조세 귀착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독점 시장도 한번 보죠. 독점 기업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역시나 생산 비용이 늘어난 셈이니까 한계 비용, 즉 MC 곡선이 위로 올라가요. 독점 기업은 자기 이윤을 지키기 위해서 생산량을 줄이고 가격을 올려버리겠죠.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을 떠넘긴다는 점에서는 경쟁 시장과 똑같습니다. 다만 독점 기업은 그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서 세금보다 더 큰 폭으로 가격을 올려서 소비자에게 더 큰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이 좀 다른 점입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만 쏙쏙 뽑아서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이 4가지는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첫째, 법에 정해진 납세 의무자랑 진짜로 부담을 지는 사람은 다를 수 있다. 둘째, 누가 얼마만큼 부담할지는 오로지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인 탄력성에 달렸다. 셋째, 더 비탄력적인, 그러니까 가격 변화에 더 둔감한 쪽이 세금을 더 많이 낸다. 마지막으로, 세금은 거래를 위축시켜서 안타까운 사회적 후생 손실을 만든다는 것까지 이 4가지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직접 한번 고민해볼 질문을 하나 남기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부 정책 담당자라면 세금으로 인한 사회 전체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과연 어떤 상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까요? 오늘 배운 탄력성이라는 개념을 잘 활용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